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Seasons of Serverless.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떡국, the Korean traditional food that every Korean has it on the New Year's Day. We took this video in Korean languages, so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s, please turn on the subtitles below. We provide you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Enjoy watching! 자, 이번 주, week 5입니다. 다섯 번째 주에 Seasons of Serverless 챌린지. 이번 주에는 한국의 떡국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를 도와서 각 그 스튜던트 앰베서더 분들이 이 멋있는 챌린지를 해주셨는데요.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컴퓨터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진입니다. 올해 초부터 MLSA를 시작했고 웹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4학년 휴학을 하고 있고요. 김홍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일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시즌 오브 서버를 통해서 더 좋은 경험을 얻어가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부에 재학 중인 노아론이고요. 2018년도부터 스튜던트 런 앰베서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버 사이드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학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공유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챌린지는 떡국인데요. 자, 한국에서 새해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죠. 자, 홍민님 한번 이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설날이라는 명절에 떡국을 먹게 됩니다. 이 떡국을 먹는 풍습 자체의 기원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세대가 받아들일 때는 이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이제 많이 읽었죠. 그리고 보통 어른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몇 살인지 물어보지 않고 떡국 몇 그릇을 먹었냐고도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떡국의 재료인 가래떡의 경우에는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래떡을 이용해 떡국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그런 장수라는 것 자체를 염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야, 떡국이 이런 내용이군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홍민님께서 떡국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떡국이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외국 사람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유진님 전체 레시피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우선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떡, 다진 고기, 물, 계란, 파, 간장, 마늘, 참기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의 재료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래떡을 썰거나 썰린 가래떡을 삽니다. 썰린 걸 사면 30분 동안 그릇에 물을 넣고 불려두고요. 다음으로 파를 썰고 참기름 1테이블스푼이랑 올리브유 1테이블스푼을 넣고 고온으로 고기를 표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웍에 물을 채우고 재료를 다 넣은 뒤 30분 동안 끓이고요. 물이 끓이는 동안 물에 있는 거품을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계란을 깨서 풀어주고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이랑 간장 2테이블스푼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은 간을 보면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란을 풀어서 휘저어주고 아까 채 썰어둔 파를 넣고 후추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후추는 취향껏 넣어주시면 음식이 완성이 됩니다. 야,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맛있게 들립니다. 근데 또 이제 유진님께서 요거를 그 순서도로 만드셨잖아요. 이 순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래떡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따라 30분 동안 물에 불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재료를 넣어야 되니 앞서 동시에 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계란을 풀어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썰렸는지 고기가 잘 익었는지 계란이 잘 풀렸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되었으면 재료들을 물에 넣고 일정 시간 끓이게 되고요. 다음으로 거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걷어내고 다시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거품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후에는 아래로 쭉 진행하게 됩니다. 간장, 소금, 마늘을 넣고 계란을 풀어서 휘젓고 썬 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리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야, 멋진데요. 네, 그 유진님께서 지금 순서도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아론님이 그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순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제 각자 나눠서 이제 구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셨나요? 애저 펑션에서는 언어에 상관없이 다양한 언어로 구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텝 1, 스텝 3, 그리고 마지막 스텝인 스텝 9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4, 스텝 6, 스텝 8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수 있었고 스텝 5, 스텝 2, 그리고 스텝 7의 경우에서는 C샵을 통해서 애저 펑션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서벌리스 펑션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의 구애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론님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구현을 하셨는데 각자 또 보니까 듀어러블 펑션으로 구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특별히 그 듀어러블 펑션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나요? 듀어러블 펑션은 롱 폴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애저 펑션은 최대 10분까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듀어러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 제약이 없을 뿐더러 상태를 저장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이 레시피를 만들어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게 듀어러블 펑션의 그 타이머 기능이 굉장히 그 강력한가 봐요. 그렇죠? 네, 이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떡국 레시피를 모두 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론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듀어러블 펑션으로 구현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홍미님 그러면은 그 각각의 단계를 그 듀어러블 펑션으로 구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단계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떤 걸 구현을 하셨나요? 일단 유진님이 설명해주신 순서도 설명과 아론님이 설명해주신 듀어러블 펑션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각 프로세스별 어떤 조건이나 작업에 대한 대기 혹은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텝들은 개별 엔드 포인트를 가지면서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의 흐름을 제어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로직앱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로직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프로세스나 워크프로우 등을 자동화할 수 있고 오케스트레이션도 가능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데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로직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 떡국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순서도가 있고 듀어러블 펑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쉽게 로직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로직앱으로 전체 그 스텝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홍미님 그 좀 아까 말씀하셨던 쭉 그 로직앱을 한번 구현하신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보여주시는 게 가능하신가요? 아,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HTTP 요청을 수시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떡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화면과 같이 이런 각종 그 조건값 혹은 시간값을 이렇게 페이로드로 보내게 되면 로직앱에 이제 트리거가 받아서 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 2, 3, 4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떡국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그 재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런 페이로드에 보낸 시간이나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그 특정한 조건들은 그 듀어러블 펑션 앱 자체에 구현이 되어 있고
개별 함수 앱들의 결과에 따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 로직 앱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 4단계가 이제 웹훅 트리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단계들을 그래서 사전에 그 어떤 결과에 따른 그 결과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콜백 URL을 같이 이 트리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콜백 URL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2번 단계가 결과가 이제 성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번 단계, 3번 단계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가 시작되다 이제 진행이 되다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단계가 끝난 후에는 이제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재료가 준비됐으니 떡국을 요리를 해야겠죠. 떡국 요리 단계로 넘어가는데 물을 끓는 아까 유진이 설명해 주신 순서도를 보면 이제 물을 끓이는 동안 이제 그 거품을 제거한다는 로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을 끓이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그 끓이는 동안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마늘, 간장, 소금 등을 뿌리게 되고, 마지막 계란 풀고 파를 넣고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를 이메일로 날려주게 되는데, 이 이메일이 날라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떡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떡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로직앱의 구현 부분입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잘 봤습니다. 야, 그 홍미님께서 지금 구현해주신 그 로직앱을 보니까 엄청난데, 그러면 이제 아론님은 혹시 이거 제가 듣기로는 요 로직앱을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다시 구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우선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파워 앱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레시피의 순서대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로직앱으로 요청을 하고, 그 받은 이미지를 파워 앱에 다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로직앱과 파워 앱을 직접 연결하려고 했었지만 파워 오토메이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로직앱에서 수행을 마치면 수행의 마지막 결과로 떡국의 이미지 URL을 반환받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이미지는 떡국이 다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파워앱에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굳이 로직앱을 다시 이렇게 그대로 복제했다기보다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로직앱을 호출한 그런 형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로직앱을 직접 호출하지 않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거쳐서 다시 파워 앱으로 가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론님께서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제 로직앱을 호출하시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놨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파워 앱으로 말았다고 들었어요, 유진님. 혹시 어떻게 그 파워 앱을 구성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론님이 구현하신 파워 오토메이트는 파워 앱에서 데이터들이 넘어오면 제이슨으로 파싱하여 웹훅으로 넘겨준 뒤 최종적으로 노티 알람이 가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도록 조리에 관련된 숫자들을 기입할 수 있는 폼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폼을 보면 떡을 불릴 시간, 파를 써는 시간, 계란을 풀 시간, 물을 끓일 시간을 기입하고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는 폼 1개를 넣어줬습니다. 또 잘린 가래떡을 이용할지, 가래떡을 썰어서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불린 체크와 후추를 넣을지에 대한 불린 체크
루틴 체크를 할 수 있는 폼을 만들었고요. 이 모든 정보가 기입되고 나면 콧볼미 버튼을 눌러서 이 데이터들이 파워 오토메이트로 넘겨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파워 앱으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구현시킨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동영상을 이렇게 따놓은 걸 살짝 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럼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콧볼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노티 알람이 오게 되고 이메일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파워 앱이 이제 모바일 들어오고 나서 모바일 앱 쪽으로 바로 이렇게 노티가 이제 알람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우리 파워 앱이 만들기가 좀 어려웠나요? 어떻게 보시니까 되게 뚝딱뚝딱 맞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앱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법적으로 맞게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코드를 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개발을 하기 전에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부터 상당히 귀찮고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파워 앱을 이용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이 없어져서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파워 앱은 정말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인가 봐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엄청난 걸 봤어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현을 했던 게 애저 펑션의 듀러블 펑션, 그리고 이제 로직 앱,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파워 앱스,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 듀러블 펑션으로 각각의 단계를 구현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 듀러블 펑션을 구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느꼈던 어떤 부분이 가장 챌린징 했는지,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전에 구현해보지 못한 서비스여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예제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C샵으로 짜여진 예제 코드를 확인하고 이제 MS에서 깃허브에 올린 예제 코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할지 학습할 수 있었고요.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웹훅 처리를 위해서 리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폼 기능이 자바스크립트에 많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할지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점이 꽤 어려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넷을 위해 각 스텝을 구현했었는데, 단넷에서 듀러블 펑션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선 이 펑션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일단 있었고요. 일단 비동기 코드 자체는 단넷에서 작성할 일이 많지만 장시간을 대기하거나 혹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코드 등을 작성할 일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다 보니 이제 인스턴스 자체가 무한 루프에 빠지기도 하고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지는 부분이 많아서 독수도 이제 여러 번 보고 예제도 여러 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듀어러블 펑션을 구현하고 이를 로직앱과 연결할 때 웹훅과 관련된 난관이 있었습니다. 깃허브에서 제공해준 웹훅 이벤트를 사용해보면서 웹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대략 알고 있었지만 듀어러블 펑션 라이브러리에서는 별도로 제공하는 콜백 함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엉뚱한 함수를 통해서 웹훅을 해결하려고 했었고, 이후에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파이썬의 리퀘스트 내장 라이브러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자 저만의 사정으로 듀얼 펑션 그리고 콜백 이쪽 부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챌린지가 있었네요. 혹시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 챌린지를 하면서 이 비디오를 보는 다른 분들과 혹시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혹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각자 역할을 나눠서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구현하고 그 부분들을 로직 앱과 파워 앱,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 하나의 앱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역할 분배로 자신의 역할을 의미 있게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즌즈 오브 서벌리스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고유 음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아서 로직을 생각해보고 또 코드로 구현해서 배포를 하고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생활 자체를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서벌리스라는 테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자체를 나타내기에도 또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기존의 애저 펑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듀얼업을 이번 시즌 오브 서버리스의 떡국 만들기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일정 시간 뒤에 실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이 듀얼업 펑션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인터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즌스 오브 서블리스 떡국 만들기 챌린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세 분의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는 굉장히 재밌는 떡국 만들기 챌린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또 챌린지가 벌어질 건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